청룡영화제를 되게 오래 했더라고요. 30년이래. 깜짝 놀라서 기사 보고 알았거든. 근데 나는 이 배우가 연기하는 걸 너무 보고 싶어. 그런 배우를 발견할 때 미칠 것 같아요. 좋아서. 장점을 캐치해내는 사람이다, 언니가? 그의 장점을 내가 아는 순간 나한테도 도움이 돼. 왜냐면 그건 나한테 좋은 자극이 되거든. 인생 강의 듣는 아, 너무 싫어 그런 거. 너. 언니 진짜 우리 근데 강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야. 정말. 그런 거 너무 싫어. 나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여배우들이 와, 도대체 김혜수라는 배우는 어쩌면 저렇게 작품을 잘 고를까? 혹은 작품 복이 너무나 있어. 둘 다죠. 사심의 질문이지만 작품을 고르는 기준이 뭐예요, 언니? 그게 사실 두 개가 이퀄이 돼야만 맞아. 뭔가 작품이 질적으로 맞아. 반응을 하는 건데 솔직히 뭐 김혜수가 작품을 그나마 잘 본다라고 하는 건 최근이야. 왜냐면 이 작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작품이 들어오지 않았던 시절이 사실 굉장히 길어요. 30대 때 혼자 좀 상처받았던 적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이런 거지. 충무로에서 뭐 나름 똘똘하다고 하고 뭐 똘똘한 척은 하지만 시나리오 보는 눈이 없는 게 김혜수였거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시나리오를 보는 눈이라는 건 내가 좋은 시나리오를 만날 수 있는 베이스를 갖추는데 얼마나 많은 공력을 들였느냐가 출발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그 베이스가 없었어. 실력도 안 됐고, 그리고 일테면은 일찍 시작을 해서 연기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소모가 됐기 때문에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내가 필요하지 않은 거야. 나보다 새롭고 잘하는 사람, 가능성 있는 사람 훨씬 많았고, 나는 늘 뭔가가 애매한 사람이야. 새롭고 신선하진 않지만 무언가를 뛰어넘는 배우는 아니거든. 늘 특히 젊은 시절 20, 30대의 타짜를 만나기 전까지는 대부분 나한테 들어온 작품들은 로맨틱 코미디, 그리고 가끔은 난데없이 에로.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코미디나 로맨틱 코미디나 에로틱한 장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업계에서 나를 바라보는, 배우로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 혹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나의 역량이라는 게 어떤 건지가 명징하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광고는 마녀가 다 주인공은 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배우로서 자의식에 어떠한 건강한 기능도 하지 않았거든. 늘 관계자들, 그다음에 영화부 기자들은 거의 평론가 수준 이상이잖아요. 그분들, 그다음에 실제 진짜 평론가들, 그분들의 리뷰 같은 거, 이게 김혜수라는 배우에 대한 리뷰를 가끔 보면 이게 상처를 받기 전에 너무나 현실적이고 사실은 너무나 정확하거든. 근데 어쩔 때는 그런 생각도 해. 나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만 박하지? 그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모든 일이 그래. 근데 우리 일은 특히나. 아무도 몰라. 힘들고 가슴 아픈 순간은 본인만 알아요. 근데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기회가 올 수도 있고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안 올 수도 있어요. 평생.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운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끊임없이 노력은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청룡영화제를 되게 오래 했더라고요. 내년이면은 30년이래. 깜짝 놀라서 기사 보고 알았거든. 근데 청룡영화상 시상식을 처음 하게 된 게 그때 내가 20대 초반이었어요. 물론 어렸고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나이는 20대 초반이었지만 신인이라고 할 수는 없었거든. 근데 시네21이나 영화 잡지, 일단 키노 정도? 내가 영화 소식하는 건 그게 다야. 그리고 이제 내 매니저가 좋은 배우들의 매니저였어요. 남자 배우, 여자 배우 다. 그러면 그 배우랑 진행이 되지 않은 시나리오 같은 거, 혹은 특별히 좋았다고 생각하는 작품의 시나리오 같은 것들 좀 많이 봤어. 이렇게 좀 나 좀 보여줘 라고 해서 봤어. 그리고 내가 영화제에 초대를 받는 일은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연말에 우리나라의 지금 영화계 현주소가 뭐냐, 올해는 어떤 영화들이 만들어졌고 누가 잘했고 어떤 배우가 얼마나 잘했고 어떤 감독이 얼마나 잘했고, 난 MC를 하면서 진짜 그걸 알고 싶은 게 제일 컸어요. 그래서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시작을 한 게 지금까지예요. 이제 항상 수상하는 사람들이 수상 소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된 사람도 있고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근데 난 진행을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 아, 저런 수상 소감. 이게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슴으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저 배우가 지금 이 순간에 저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어떠한 태도로 이걸 했길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자극이 됐던 것 같아. 많이 배웠고.
그러니까 이게 영화제가 단지 뭐 연말 행사, 뭐 드레스를 뽐내고 배우들과 뭐 한 자리, 그게 아니야. 나는 정말 우리나라의 올 한 해를 이끌어간 영화계 인사들을 내가 배우의 자격이 아니라 MC의 자격으로 보는 거야. 근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됐지. 그래서 왜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한 번은 나 20대 때인데 그날도 이제 진행을 해야 돼. 근데 이제 마음은 그렇게 먹었지만 매번 영화제 갈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이상하지. 씁쓸한 거야. 뭐 이게 뭐 김혜수가 드레스가 어떻고 기사가 나가는 것도 더 싫어 그때는. 왜냐면 내 속도 모르고 나는 배우의 자격으로 박수 받고 초대받아서 간 게 아니잖아요. 언니는 30년을 했지만 저는 7년? 8년을 했잖아요. 대한민국 영화 대상을. 아니야. 자기 근데 너무 어렸는데 그때 그치? 언니가 지금 그 20대 때 느꼈던 마음을 저는 그때 느끼면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영화를 하지 않았을 때고 영화를 하기도 했지 중간중간. 그러나 내가 한 영화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 내가 한 영화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작품적으로 주목하지 않는 거지. 뭐 흥행하고 상관없이. 뭐 작품적으로 혹은 배우한테 당연히 주목받지 못했던 영화를 출연하고. 그런데 저는 연말에 항상 영화제 MC로 그 자리에 서 있고 그런 그 씁쓸함이 뭔지. 맞아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는 너무 알아요. 그거를 오래 했더라고. 근데 어쨌든 근데 그냥 배우라는 게 그런 일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늘 내가 이걸 내 걸 다 먹었잖아. 내 거를 먹을 때는 이 맛있고 감사한 거를 먹는 순간 그만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야. 근데 내가 내 스스로 조금 조심하는 건 내가 그때 느꼈던 그 순간의 중요한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를테면은 뭐 청룡영화상, 일단 뭐 김윤진의 수상소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게 그 순간의 것들이 그냥 나한테 다 이렇게 픽처라이즈돼서 딱 그냥 다시 이렇게 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나한테는 되게 동력인 거야. 동력인 거고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이것도 뭐 운이 좋은 거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해도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나한테는 늘 약간 혼자서만 사무치는 뭐 이런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다 있어. 그런 거 티 안 내도 돼요. 티 안 내도 되고 혼자만 알고 있고 웃어요. 웃지만 어금니를 꾹 깨물고 무언가를 더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는 만큼 똑똑하고 하는 만큼 되는 거야. 일이라는 건 대부분 공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천재도 아니고 1등을 한 적도 없지만 많이 공부하고 많이 준비하면 모든 상황이 나한테 죽을 때까지 불리하지만은 않거든.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대본 보면 너무 이 씬이 좋아. 이 작품이 너무 좋아. 뭔지 너무 알겠어. 이 감정이 생생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대본을 안 봤어요. 맞아요. 되게 그걸 라이브하게 하려고. 그리고 말로 절대 안 하고. 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나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더 봤어요. 계속 더 보잖아? 그럼 어느 순간 이게 너무 익어버리거든? 감흥이 없어. 근데 거기서 더 넘어가잖아요? 모든 게 다시 새롭고 내가 미친 건가? 나 천재야? 왜 갑자기 이 새벽에 이런 많은 생각이 들어? 이런 것까지 막. 근데 이런 그렇게 것까지 되던데? 알 때. 그래서 그걸 느끼는. 그래서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포기가 안 되는 거죠. 그걸 경험을 못했네요, 언니. 저는. 나 그것도 최근. 저는 그만큼 노력을 안 하고 살았어요. 나도 자기 이게 최근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근데 그게 모두에게 해당되는데 나는 그거를 최근에 경험을 한 것 같아. 열심히 공부하는 마음으로 살자 우리. 그런 거지 뭐. 우리가 지금 몇 살인가? 저기요? 수민이가 몇 학년? 13살이면 6학년 되는 건가? 그것도 대단하다. 그지? 우리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봤으니까. 요만했어요. 그러면은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자기가 여기서 있어야 되나? 뭐든 꼭 그런 건 없어요. 그죠? 근데 내가 그냥 막연히 여기에 있게 되는. 나는 자기 얼굴을 사적으로 보는 건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스크린에 브라운관을 보고 싶은 거지. 근데 이거는 내가 자기한테 부담 주거나 독촉을 하는 건 아니에요. 언니가 느끼는 거랑. 근데 내 인생 통틀어 이렇게 손꼽히는 최고의 칭찬이에요, 언니. 그 말 언니가 그 얘기 예전에도 해주셨거든. 내가 그걸 느낀 게 K2라는 드라마죠. K2라는 드라마인데 난 그 드라마 내용을 몰라. 근데 윤아 씨가 나온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딱 채널을 고정해서 보고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지금보다 그 모임으로 더 자주 만날 때잖아요. 대통령이 나오고 영부인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야? 대통령을 남편을 대통령을 죄송해요 묻지 마. 아니야? 영부인이 되고자 하는 되려고 근데 하는. 그냥 클로즈업으로 이렇게 자기가 계속 무슨 연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송윤하고 이렇게 연기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아는 송윤한데 난 저 얼굴을 계속 보고 싶어. 저 얼굴이 하는 무언가를 보고 싶은 욕망이 들게 하는. 근데 그게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느낀 게 옛날에 케이트 블란쳇이라고 호주 배우 있잖아요. 헐리우드에서 많이 활동하는 배우가 있거든. 그 배우의 영화를 보면서 나는 이 배우가 연기하는 걸 너무 보고 싶어. 이 사람이 한 거 다 찾아봐야지 라고 결심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거 다 못 찾아봤어. 그리고 틸다 스윈튼이었어. 똑같아. 내가 김혜수 선생님 얼굴 알지. 선생님 연기를 많이 봤어. 직접 한 적도 있어, 같이. 근데 이번에 하면서 나는 내가 같이 하고 있는 이 배우의 눈인데 눈을 정말 단 한순간도 깜빡이는 게 아까울 정도로 보고 싶었어요. 그런 욕망을 주는 배우인 거야. 자기도 그게 있어. 그리고 나 국가부도인 할 때 그랬어. 조우진 씨. 그 사람 너무 잘하죠. 너무 잘하는데 굉장히 진중하고 점잖아. 근데 맞아. 연기를 하는데 매번 이 사람 진짜를 해요. 내가 지금 내 얼굴을 찍느라 카메라가 저기 2대가 있는데 내가 집중을 해서 찍다가 오마이갓 지금 이걸 찍어야 되는데 나만 봤어 이거 있잖아요. 나만 봤어. 이 사람은 의도가 없어. 그냥 하고 있어요. 근데 나 혼자만 본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진 씨가 모니터 앞에서 이렇게 모니터를 하잖아. 그러면 나 이 사람 너무 좋아. 배우로. 이 훌륭한 배우 어깨라도 주물러 드리고 싶은데 이분이 모니터를 보는데 이게 혹시라도 거슬리거나 깨질까 봐 그걸 참으면서 있었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내가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그 정도로 멋진 배우였어. 근데 그런 배우를 만날 때가 너무 좋아요. 맞아. 우진 씨 그런 배우 맞아요. 그죠? 언니. 너무 좋아. 그런 배우를 만날 때가 너무 좋지. 나는 언니를 10년 가까이 보면서 언니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언니는 정말 사람을 상대할 때, 사람을 바라볼 때 늘 그녀의 장점을 캐치해내는 사람이다, 언니가? 흉도 많이 봐. 잘 생각해봐요. 흉도 많이 봐. 대부분. 싫을 때는 나 또 막 가감없이 막 얘기하잖아. 그래서 나는 그게 이 언니 뭐지? 혼자 생각할 때 언니는 어쩜 그럴 수가 있을까? 나라는 사람 먼저 얘기를 하자 치면 왜 김혜수가 있잖아요. 이제 뭐 김혜수는 많이 노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장점이나 단점을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는. 근데 내가 살면서 나는 내 장점에 집중을 하는 사람이야. 단점에 매여 있지 않아요. 어차피 난 장점과 단점이 있어. 그걸로 내가 구성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단점을 잊어버리진 않지. 근데 단점을 내가 이를테면 갱신하거나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내 장점을 확대시키고 장점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훨씬 많은 시간과 공력을 들여요. 왜냐면 단점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실수할 수 있어, 사람이니까. 그걸 무시하거나 의도적으로 실수하면 그건 나쁜 거지. 근데 내 단점이 이를테면 내가 성장하거나 내가 내 방향성을 향해서 가는데 이게 나의 발목을 잡으면 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아쉬움이나 단점을 내가 살면서 노력하는 10가지, 10이 있다 치면 10에서 2 이상이 넘게 하진 않아요. 이거 하나를 보완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진 좋은 면을 더 확대하고 키워가는 게 나한테는 그냥 사람마다 다른데 나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 일로도 만날 수가 있고 사적으로 내가 사람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지속적인 관계도 있고 뭐 일시적인 관계도 있어. 근데 내가 이제 송윤아를 보는데 송윤아가 어떤 게 장점일까를 한번 파헤쳐보자. 그런 적은 없어요. 장점과 단점이 다 드러나. 근데 그의 장점을 내가 아는 순간 나한테도 도움이 돼. 왜냐면 그건 나한테 좋은 자극이 되거든. 나도 누구를 막 흉보고 미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다 말아. 왜냐면 누구를 막 미워할 때 내 몸이 나쁜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 같고 맞아, 그게 결국 나한테 피곤하고 안 좋아. 맞아, 언니. 그래서 나만 안 좋은 거 내가 그거 파헤쳐서 나만 피곤해. 그리고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내 에너지나 시간을 쓰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 맞아, 언니. 어디 가서도 접할 수 없는 좀 재수없기도 하지. 우리 진짜 너무
인생 강의 듣는. 아 너무 싫어 그런 거. 너. 언니 진짜 우리 근데 강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야 정말. 그런 거 너무 싫어. 아 언니 아무튼 마지막까지 감독님을 내가 좋아서 언니를 못 오게. 그봐 왜 못 오겠다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를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맞잖아. 뭐냐면 누가 무언가를 할 땐 내비둬요. 지가 하고 싶으니까 하겠지. 그래서 언니가 왔잖아. 내가 어떻게 할 근데 수가 없었잖아. 그게 뭐냐면 나는 자기야. 나는 물론 내가 약속한 거는 지켜. 근데 이건 약속이 된 게 아니야. 내가 오겠다고 한 거잖아.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내는데 내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안 해요. 왜냐면 너무 어릴 때 억지로 많이 하고 살아서 그렇게는 안 살아. 오고 싶어서 온 거야. 보고 싶어서. 근데 내일 가잖아. 뭐 어때? 얼마나 좋아? 아니 뭐 여기가 뭐 비행기 타면은 뭐 부산 가는 것보다 가까운데. 나 나중에 다시 올게요. 다시 오면 우리 또 얘기하자. 순차다. 언니 나 진짜 언니 하루 있다 간다는 게 진짜 언니 잠깐만. 언니 진짜 말도 안 되고 내가 정말 저 박 감독님을 진짜 혼내주자 우리.